4분기를 좀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면은 법인세를 좀 줄일 수 있을까? 미술품 구매를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미술 투자 같은 경우는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콘도나 뭐 리조트?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이 가능해요. 그럼 기부금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기부금은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년치를 한 번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치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저번에 나눴던 주제 연장선으로 2022년도 4분기를 좀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면은 법인세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매입을 좀 잡으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대표님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많이 질문 주신 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또 사례를 들어주세요 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매입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요즘 가장 핫하기도 하죠. 투자로도 많이 하시는데 미술품 구매를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법인에서 실제 사용하시는 경우는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꼭 전시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취득한 해에 비용 처리 꼭 해주셔야 되시고 또 건당 1,000만 원 이하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술용품을 네. 그 개인의 집에 가져가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진 않으실 거예요. 특히 소규모 법인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사무실이나 복도 같은 데 전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당 이 1,000만 원 이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술품이 1,000만 원 이상인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용 처리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꼭 1,000만 원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 처리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계정 과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은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골치 아픈 또 실무의 영역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또 이런 미술품을요, 거래처에 선물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건당 100만 원 이하까지는 문화접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접대비가 되면요,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네네.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그리고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 좀 작은 금액을 추가로 한도가 늘어나니까요, 꼭 거래처에 선물하시는 경우 챙겨서 적용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제가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MZ세대들 많이 투자 특히 하시는데요. 그 투자 같은 경우, 특히 미술 투자 같은 경우는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 이거 법인세 절세 목적으로 무조건 해야지라고 하시기보다는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나중에 뭐 자산으로서 매각했을 때 뭐 이익이 좀 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투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골프 회원권 그리고 리조트 회원권 같은 걸로 경비 처리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골프 같은 경우는요. 회원권 중에 보증금 같이 반환받을 수 있는 거는 자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되지만요. 소멸성 연회비라고 해서 가끔 그냥 매년 소멸해버리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골프장인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연간 회원권 이렇게 소멸되는 것들만 비용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보증금은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받는 시점에서 다시 현금성이 되고요. 또 만약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매각하는 시점에 손실이 나면 그때 손실 처리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그때 이익이 난다라고 하면 법인세를 조금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겠죠. 골프 회원권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계정 과목을 보통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는지도 조금 간단하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하신 금액은 자산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나중에 반환받을 보증금 자체도 일단 자산이시고 프리미엄 금액도 자산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회비, 소멸성 연회비는요. 그냥 뭐 기타 판관비 중에 적절한 그 과목을 하나 만드셔서 보통 처리를 합니다. 지금 이제 4분기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월 달에 이제 선물하고 싶은데 저희가 회사 매출이 워낙 잘 나와서 이익이 많이 나와서 좀 12월에 그런 것들을 미리 많이 사두고 좀 비용으로 좀 처리하고 싶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해도 될까요? 현물 선물을 사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상품권을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지급하실 때 비용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23년에 지출을 하셨다면 23년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보통 회사에서 자체 기장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을 끼고 있는 경우는 세무대리인들이 그걸 하나하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결제하는 시점에 비용 처리를 보통 많이들 합니다. 이건 실무적인 네네. 문제인 거고요. 네, 그럼 이 골프 관련된 거 말고 이 콘도나 뭐 리조트 이 관련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도 또는 리조트에도 그 여러 가지 회원 제도가 있는데요. 공유제, 회원제라고 있습니다. 이제 회원제는 이제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요금, 그러니까 숙박료 정도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네. 공유제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그 콘도를 사오는 개념인 거거든요. 사온다고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네네네. 약간 그런 개념이라서 건물 토지분을 제가 사오는 것 같이 세금 계산서도 발행받으시고요. 그래서 건물 사온 거에 대해서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면 비용 처리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사는 것들이 공유제인지 회원제인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군요. 그래서 금액 차이도 조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꼭 제대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이 공유제 그 회원권을 샀는데 감가상각을 못 받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해봐야겠네요. 회원권을 사셨는데 세무대리인께서 당연히 회원권 입회서라던가 이런 걸 받아보시겠지만요.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도 그냥 회원권 샀다. 네, 그 이렇게 하고 세무대리인께는 안 알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네. 네, 이 부분도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네. 비용을 처리하는 것들 중에서 뭐 미술품이나 혹은 뭐 회원권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또 이제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기부금도 많이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이죠. 그럼 기부금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물론 기부를 하시겠지만요. 평소에 뭐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 그리고 추가로 법인으로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현물 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푸드뱅크라고 보통 해서 음식을 이미 만들어놨는데 유통기한이 보통 있다 네. 보니까 재고가 많으면 많이 기부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다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연말에 한번 활인해 보시고 기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거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기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부금은 그러면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시나요? 기부금은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비지정 기부금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인지에 따라서 그 한도가 정해지고요.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한다면 아예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예시를 좀 들어서 절 혹은 교회 네. 여기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절 교회는 지정 기부금에 속하고요.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유니세프? 많이 들어봤다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적십자회 같이 네네. 많이 들어본 거는 법정 기부금인 경우가 많고요. 약간 조금 사단법인, 약간 조금 작은 네네네. 규모는 지정 기부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따로 있나요? 매출액에서 이제 조정을 조금 해가지고요. 거기에 법정 기부금은 50%, 지정 기부금은 10% 뭐 이런 식으로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하고 차이가 엄청나네요. 법정 기부금인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서요. 보통 대표님들이 기부하시는 곳들은 대체로 지정 기부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금도 잘 활용을 하셔서 또 이제 기부도 좋은 일에 또 쓰시고 또 비용 처리도 또 세무적으로 또 받으면은 좋은 회사가 되겠네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쓰신 비용 증빙을 잘 갖춰주셔야 됩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인데요. 대표님들이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시고 미처 신고를 못하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지나간 상태에서 신고하시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비용 처리하시는 게 대표님들께 훨씬 유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지급하신 거 있었는지 누락된 거 있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현금 지급한 비용이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꼭 꼼꼼히 체크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무대리인께 뭐라고 좀 물어보면 좋을까요?
인건비 신고된 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무대리인께 이렇게 인건비가 신고됐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때 결국 세무사님께 혹은 회계사님께 많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또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잡을 수 있겠네요. 특히 상여금 같은 경우요. 직원분들 이제 상여금 약정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말에 좀 결산을 해봐서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여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던가 혹은 뭐 근로자분들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상여금을 조금 지급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연말 4분기 안에 뭐 보시고 상여금 지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제가 이 대표님들을 뵙다 보면 이 1년치를 한 번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은 되게 귀찮아지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입장에서도요. 주기적으로 미리 정산해 놓는 게 연말에 바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지금도 계속 결산 중이긴 합니다.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께 뭐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뭐 가재무제표를 뭐 분기별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실무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 계산서 같은 적격 증빙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하시려면요. 매입장을 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매입장이요? 좋아요. 네. 세금 계산서 받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매입장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 받으시면 좋고 혹시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분계장 받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매입장과 분계장 이거 기억해서 분기별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4분기 때 좀 매입자료 잡을 수 있는 토픽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대표님들께서 조금 선택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미술품 구매, 뭐, 골프나 콘도 같이 뭐 대표님들이 다 뭐 구매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했을 때 손실 위험도 사실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투자 좀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빙 항상 갖춰주시는 거 잊지 그러니까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세무사님께서 너무 꿀팁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에서 더 많은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